자,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그 사단본부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산하의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이신 류복수 회장님과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국 100주년의 점에서 예. 특별 대담 형식으로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특히 울산시가 우리 순국 100주년 이 전체 사업을 또 위탁한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말씀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저는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회장을 맡고 있는 유복수입니다. 네. 예. 먼저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의 설립 취지는 우리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식민사관에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홍보하기 위한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네. 지역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수립하고 연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스토리텔링과 역사 컨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역사의 올바른 가치 바로잡기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지난 2018년 7월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칙 마련과 주요 사업을 선정하면서 제1호 의안으로 대한광복군 총사령 고은 박상진 의사 훈격 상향을 설정했습니다. 네. 예, 설정하고 그 후에 9월 2일 그해 울산 박물관에서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엔 대회를 열고 임원 및 자문위원 등 조직 구성을 하고 수많은 회합과 모임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 역사가 굉장히 참 중요하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요. 그렇죠. 역사도 그냥 역사가 아닌 또 바로 세우기 이 운동을 통한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그 광복회에 있는 박상진 의사의 서훈 등급을 제1호 의안으로 채택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예, 특히 올해는 그 박상진 의사가 순국 100주년이 되는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죠. 울산시가 뭐 여러 가지 그 기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4개 분야 26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뭐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그 뭐 다 특별하겠습니다만도 이번에 정한 것이 4개 분야 26개 사업에 대해서 울산시는 저희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에서 제안한 그런 아이템에 많은 의논과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럼 4개 분야 26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4개 분야는 첫째로 독립운동 공적 조명으로 6개의 기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상진 의사 발자취 따라 걷기라는 이런 아이템으로 7개의 기념 사업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박상진 의사 브랜드화에는 5개의 기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순국 100주년 위상 제고에는 8개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기념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 중 모두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도 그래도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린다면은 공적 재조명에는 순국 100주년 독립토원을 잇는 그런 추모식과 제례가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로 발자취 따라 걷기에는 거액을 들여서 제작한
2021년 창작 뮤지컬 고은 박상진 공연이 네.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운동 생애를 창작 뮤지컬로 제작 8월 11일 추모식 때 갈라 공연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본 공연은 11월 30일하고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을 겁니다. 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네. 예. 세 번째, 박상진 의사 브랜드화에는 박상진 의사의 캐릭터 전국 공모전을 실시하였고요. 네. 명실공히 박상진 의사 캐릭터를 원래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하였고요. 그래서 지난 7월 10일 날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시상식을 거행하였으며 전국에 19개의 작품이 참여해서 12개 작품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로 박상진 의사 위상 제고에는 첫 번째로 서훈 등급 상영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고은 박상진 창작 합창 대회를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네. 했고, 세 번째 고은 박상진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서명 운동이 있을 겁니다. 네. 예, 이런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뭐 다양한 사업들이 순국 100주년에 맞춰가지고 예. 지금 실시가 되고 있네요.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캐릭터 이제 뭐 예. 컵 같은 데서도 그 캐릭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맞습니다. 용도로서 하는데 그 좀 친근감도 있지만 그 독립 의지가 아주 묻어나는 강인한 표정이 눈에 굉장히 띄었습니다. 아이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합창 대회도 끝이 났네요. 예. 합창 대회도 끝이 나고요. 또 글짓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끝이 나고. 글짓기는 8월 11일부터 더 시작하네요. 13일까지 할 겁니다. 네. 예. 이제 뭐 며칠 후면 그 울산 박물관에서도 예. 의미 있는 우리 순국 100주년 고은 박상진 기념 주간 선포식이 있다고 예, 하던데요. 있습니다. 또 울산 박물관에서 특별 기획 전시도 지금 열리고요. 예. 그 기념 주간이 이제 이 선포가 되는데 기념 주간에 뭐 어떤 행사가 뭐 주로 열립니까? 예, 기념 주간에 한 6, 7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메인 행사로 보면 되는데요. 네네. 그걸 하나하나 보면은 먼저 8월 9일 날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박물관에서 순국 100주년 고은 박상진 기념 주간 선포식이 있습니다. 네네. 이 선포식에는 특별전도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 현수막 걸기. 네. 그래서 아마 가로등 현수막은 울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구별로 네. 쭉 가면 다 이렇게 걸 겁니다. 울산시 전체가 이제 예, 울산시 전체가 가로등 완전히 배너로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축제 네,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가 예, 나겠네요. 축제 분위기입니다. 사실 뭐 순국인데 축제라고 하는 예, 좀 것보다는 뭐 하지만 약간 좀 예. 어폐가 있지만 그렇죠. 그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는 분위기들은 울산 전역에서 분위기가 있겠네요. 박상진 의사님을 네. 기리면서 이렇게 그렇죠. 많이 이렇게 띄워지는 네. 음, 붕업시키는 그런 축제로 보면 되죠. 네, 그럼 되겠네요. 표현은 축제를 하기는 조금 뭐 하지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순국 100주년 토원을 잇는 추모식이 8월 11일 날 네. 있습니다. 있는 것은 여기서 역시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본 행사는 3시 반부터 네. 그렇게 시작될 겁니다. 요건 뒤에 가면은 또 자세히 또 설명할 어떤 시간이 있고요. 요거는 시민과 함께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추모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국 100주년 추모 제대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역시 8월 11일 날 추모식이 끝나고 난 뒤에 네. 바로 한 2시간 뒤에 생가에서 네. 바로 제대 행사가 거행됩니다. 이것도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뒤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진 발자취 따라 걷기로는 2021년 창작 뮤지컬 고은 박상진을 공연을 하는데 요거는 8월 11일 하는 거는 갈라 공연이고 네. 8월
이제 12월 30일, 11월 30일, 12월 1일 날 하는 거는 본 공연입니다. 네. 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울산에서 진짜 계획을 들여서 이것을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네. 예, 그때 시민들이 참여도 많이 하고 그렇죠. 출연하는 것으로 굉장히 좀 드들썩했죠. 그렇죠. 예, 박영화 감독이 뭐 나서가지고 예. 한 걸작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이거 또 잘 아시네요. 시장님이 또 카메오로도 예. 나오기도 하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고은 박상진 제작 방송 됩니다. 이것은 8월 7일 날 요거는 방영이 될 건데요. 아침 9시 30분에 약 한 60분 가량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방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서 발간이 되는데 순국 100주년 도서 발간 및 북 콘서트라 해가지고 요거는 8월 24일 날 정선인 박중훈 선생님이 책자를 쓰고 그다음에 이날 일대기 박상진 의사님의 일대기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으로 서로 토크 형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되고 그다음에 브랜드화에는 의사님 브랜드화에는 뭐 5가지가 있습니다만도 특히 좀 중점을 둘 거는 의사 캐릭터 공모전 요거 했는데 전국에서 다 참여를 해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번 7월 10일 날 오후 2시에 시청 시민홀에서 여기서 수상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순국 100주년 위상제호로는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국가 토론회가 7월 24일 날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 국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국회가 문을 닫아보는 동안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연기를 하여튼 올해 내에는 하자 이래가지고 의원님들과 의논을 마쳤고요. 하여튼 올해 내에 요거는 국회 토론회를 할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고은 박상진 창작 합창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요거는 MBC에서 주관을 해서 MBC 스튜디오에서 이걸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굉장했습니다. 대단했네요. 19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16개 팀이 수상을 했거든요. 했는데 요 창작음악대회는 대상이 이제 청소년부하고 일반부로 나누어서 대상이 두 군데가 나갔고 상금도 대단했습니다. 대상은 20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요게 대상 받은 사람들은 8월 11일 날 요게 저기 행사 때 기념 행사 때 나와서 되겠네. 전체를 다 나와가지고 한 팀은 60명입니다. 한 팀이 60명이 나와서 공연을 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하다는 게 서훈 등급 상향 촉구 운동인데요. 이 서훈 등급은 뭐 지난해부터 우리 계속 해왔습니다만도 이것이 굉장히 원래는 이 기회를 마련해서 부모식에서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서훈 등급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 박상진 의사의 서훈 등급은 사실 이렇게 턱없이 낮은 등급으로 지금 계시는데 뭐 부사령 같은 경우 훨씬 더 높은 지금 서훈 등급이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나온 역사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바로잡지 못한 문제도 있고요. 또 특별한 또 뭐 장택상 아버지를 뭐 처단한 또 뭐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뭐 없잖아 있긴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 토론회라든지 또 아니면 또 국가보훈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움직여서라도 좀 서훈 등급이 바로 서훈이 이제 또 돼야 맞습니다. 지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또 올해가 이제 또 순국 100주년이니까 특별한 또 그런 결과물이 하나 생기면 후손들로서 좀 많이 떳떳해질 것 같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추모제를 하고 또 추모 제례를 한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데 이제 추모 제례가
생가에서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생가 같으면 지금 있는 그 LH가 조성한 역사공원에서 지금 열린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추모 제례가 그쪽에서 열리고 있다 이런 예. 이야기고요. 저는 뭐 늘 그 걱정한 게 뭔가 하면 그 역사공원에 있는 그 동상 문제가 또다시 나오는데요. 그 참 어떻게 보면 참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또 동상의 얼굴이 우리 박상진 의사 캐릭터에 나와 있는 그런 얼굴도 아니고 뭐 지금 그 무장투쟁 또 뭐 이런 기치를 걸고 항일 운동을 했는데 한복에 고무신을 신고 뭐 예.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있고 더군다나 뭐 태극기도 궤가 안 맞아서 이제 뭐 예. 태극기 전체를 지워버려서 지금 뺏기가 돼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 의사님의 하여튼 컨셉에는 전혀 좀 안 전혀 맞죠. 안 맞죠. 안 맞죠. 예, 그래서 예. 늘 지적을 많이 했는데 뭐 결국은 뭐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이렇게 귀결이 된 것 같은데 참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예. 보면 사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그 LH에서 그렇게 조성에 기부 체납한 이런 그 동상이 참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회의 과정이나 그렇게 예. 될 수밖에 없었던 또 그 제가 이제 뭐 입수한 시의원의 시를 통해서 입수한 그 회의록을 잠깐 봤는데 그 우리 유복수 회장님은 끝까지 소소 의견으로 남겨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예. 강력하게 예. 그 일을 제기하고 이 그 회의록에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뭐 관철되지 못했는데 그 분위기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네네. 먼저 추모제에 대해서 잠깐 네. 좀 더 예, 예. 소개를 드리고 네. 그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그 외부에 설치된 헌화대에서 헌화 후에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추모제 행사가 열립니다. 네. 3시 30분부터 본 행사가 시작되며 일부 추모식에 이어서 뮤지컬 갈라 공연, 합창단원의 고원 박상진 합창 등으로 진행되며 추모 행사는 약 1시간 동안 MBC 및 유튜브 실황 중계를 네. 병행합니다. 네. 하고요.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가보훈처 처장님이 이번에 참석을 합니다. 네. 예, 참석을 하고 대통령 헌화도 하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비중 있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후 5시에 행사가 끝나고요. 7시부터 송정동 생가에서 거행되는 추모 제례에 모두가 다 참석하게 됩니다. 되고 추모 제례는 예년과 같이 사무헌관이 제례를 주관하며 제례 후에 진혼무 등 추모의 밤 공연이 있습니다. 네. 예, 시민들은 많이 참여해서 관람해 주시면은 고맙고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LH에서 동상 관련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때 그 상황을 분위기를 좀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그것은요. 박상진 의사 동상의 제작은 실제로 그 굉장히 제작이 미숙했고 네. 울산 관내 이거로 인해서 방송 신문 등으로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었으며 잘못된 동상을 LH로부터 울산시가 인수했기 때문에 오류의 지적을 부분별로 했음에도 수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하기 전 LH로부터 역사공원의 완성과 아울러 시설물의 인수를 요청하는 공문이 박상진 의사 추모 사업회로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모 사업회에서는 긴급 이사회를 2019년 말 개최하였고 인수 여부에 대해 의장은 이사들에게 질의한 바 모두 묵묵부답인 분위기에서 어느 한 이사가 동상에 대한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특히 의사님의
대통령께서 들고 있는 태극기에 대해 사계가 모두 지워지고 내부 홍과 청이 구분 없이 둥근 원만 남아 있어서 일장기네. 예, 마치 이 총사령이 일장기를 들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네. 적극 반대하였고 네. 공원은 인수하더라도 네. 동상은 새로 제작해야 된다고 네.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장단 측에서는 이해는 하면서도 현 시점 부분 인수 불가는 어렵다면서 인수해야 한다는 의사를 이사들에게 표현을 하고 결국 울산시에 인수 허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원 건립을 LH에 맡기면서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과 세부 조형물 제작에 관심이 부족했음이 결과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순국 100주년에는 새로운 동상 제작이 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이 잘못된 동상은 고쳐 세워야 하는 울산시의 그런 수건 사업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을 된다고 봅니다. 예. 저기 보면 사실은 LH에서 예. 기부 체납을 통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LH에서 이제 뭐 하는데 마치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 또 아니면 또 원로라고 전화를 통해서 의사를 묻고 할 때에 이제 이 그러니까 이 답이 뭐냐면,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이런데 LH에서 저렇게까지 해주는데 우리가 받아야 안 되겠나라고 하는 분위기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상 이거는 바로 그런 상황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 국가의 세금이었고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똑바른 동상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다. 뭐 누구 특별한 문중의 제실에 뭐 조형물 같으면 문제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박상진 의사에 있는 역사공원, 또 박상진 의사의 생가, 또 사실 그거는 굉장히 공공적인 시설물이고 그렇죠. 공적인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박씨 문중의 뭐 제실이나 또 박씨 문중에 뭔가 뭐 이런 조형물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 뭐 사고가 똑바르게 정립이 된 젊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어렵지만 머리라도 좀 바꾸자. 예. 너무 닮지 않고 그렇다. 그러니까 또 머리를 바꾸는데 돈이 9천만 원이 들어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도 예, 참 예.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명예와 판사라고 하는 명예를 버리고 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돈 9천만 원 때문에 하다못해 머리라도 좀 바꾸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뭐 돈이 없어 못 바꾸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맞습니다. 예.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정말 떳떳하게 이 순국 100주년 되는 해에 똑바른 동상 아래서 여러 가지 추모제나 추모제례가 열렸으면 참 더없이 좋지만, 얼마나 지금 좋겠습니까? 상황은 예.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후에라도 예. 뭐 시민 특별 모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LH에서 또 이 상황은 뭐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또 달라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동상만이라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뭐 총을 들고 있는 포즈라든지 또 뭐 말을 타고 있는 그 군인의 기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게 더 아주 가까운 그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동상이라고 수만 년 가잖아요. 근데 뭐 파괴를 하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그 어린이라든지 후손들이 이 울산 사람들이 그 역사공원에서 와서 본다면
저 할아버지가 뭐 하신 분인지 동상만 본다면 맞습니다. 뭐 어디를 가더라도 만세운동에 고무신 신고 한복 입고 만세운동을 한다는 거 좀 안타까운 일이고, 또 거기 생각 앞에 앉아 있는 그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도 사실 그게 맞지 않거든요. 예. 그게 무슨 그 유학자가 그 낙향한 유학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자적인 모습으로 있는 그것도 맞지 않고, 또 그 압송돼 가지고 가는 그 역사적 사실화처럼 만들어낸 그 그림도 전혀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아, 예, 그 고정하신 창릉 선생님의 고정에도 그렇게 같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누가 그랬는데, 사실 그 그림도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일본의 그 흰 말을 타고 사일을 하는 것처럼 가는 지금 그 모습은 무슨 그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투항을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서 뭐 이 격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보는 사람마다 그 느낌을 달리 다 볼 수 있죠. 볼 수가 예. 있죠.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림은 사실 철거해야 됩니다.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또 그리고 창릉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마치 달려가는, 그러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까마귀, 일본 군인이 까마귀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뭔가 좀 그 신격화시키는 느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일처럼 뒤에 있는 호위 그 군인들을 사일을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박상진 의사를 두 번 욕되게 할 수가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런 예. 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게 자꾸 확대해서 생산되니까 박상진 호수공원에도 그 그림이 있고, 예. 또 호수공원에도 그냥 앉아있는 그 박상진 의사의 그 참 어떻게 보면 나약한 모습이고, 뭐 이런 모습도 좀 이제 있는데, 이것도 향후에 우리 회장님 좀 어떻게 좀 해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총을 들고 있는 이 결의에 차 있는 모습, 무장투쟁의 모습,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옆에서 후손들이 사진을 찍더라도, 아, 우리 박상진 의사가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낙향한 유학자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그게 상징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본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이고 끊임없이 네. 노력해서 바로 동상을 바꾸도록 그렇죠. 동상도 바꾸고 예. 내부에 있는 시설물이 있는 예.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생각이 됩니다. 예. 특별히 이제 100주년을 맞춰가지고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본부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운 등급을 지금 이게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특별히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랄까, 또 뭐 이런 뭐 이렇게 그게 있나요? 아, 예, 예. 지금 서운 등급 상향을 목표로 저희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본부는 지난 2018년도입니다. 2018년 9월에 창립 이후에 제1호 어안으로 서운 등급 상향을 설정했고, 2019년 8월 22일 오후 2시에 국회회관에서 네. 박상인 의사의 공적 재조명 및 서운 등급 조정을 필요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서운 등급 상향을 위한 서명운동을 끊임없이 실시를 하였으나 30만 명의 서명은커녕 불과 3천여 명의 서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끝이 났고, 그것은 울산 시민들의 협조 부족과 아울러서 이 여야 간의 어떤 협조가 부족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여야라고 하는 게 그때 그 서명운동 할 당시에 19년도는 현재 여당이 많은 협조를 했는데 야당 쪽에서 전혀 협조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있네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발대식 때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박상진 의사에 대해서는 무슨 여야가 있느냐. 그렇죠. 이거는 전 국민
전 울산 시민이 그렇죠. 같이 합심해서 서훈 등급을 이루어내야 할 사항인데 여기서 야당의 협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실패를 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 하는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을 맞은 올해에 네.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독립군 총사령 박상진 의사를 널리 알리고 이를 계기로 사업은 26개 기념 사업을 울산시와 함께 네. 충실히 이행하여 해서 30만 명 서명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울산시는 온라인으로 서명운동 앱을 설치해서 약 벌써 2천여 명 정도가 참여가 됐습니다. 됐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8월부터 12월까지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각 학교에 전체 학생들에게 서명 운동을 받는 그렇죠. 거. 그런 예. 방법도 좋겠네요. 예, 그건 막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요. 여력이 좀 더 있다면은 학부모들까지도 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협조를 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각 군, 구, 동 사무소를 대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하러 오면은 네, 네. 그 서명지를 놔놓고 그렇죠, 있죠. 예, 받아서 저희가 수시로 수거하러 저희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에서 다니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아파트에 얼마나 아파트가 많습니까? 그렇죠. 관리실에 가서 이것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좀 받는 방법, 이 네. 방법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사이드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팀원들이 하시라도 행사가 있다면은 나가서 부스에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 그 행정적인 협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해야 되죠. 어떻게 서원 등급이 우리 유관순 열사도 뭐 굉장히 상징적이고 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고 있는 분이라서 서원 등급이 최근에 바뀌었죠. 예. 올라가고 했는데 박상진 열사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호의같이 버리고 그렇게 무장투쟁을 통해서 그 항일운동을 벌였던 부분에 대해서의 서운은 그 부산행보다 더 못하다라고 그렇죠.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사실 문제가 말이 안 되는 있다. 얘기죠. 예. 근데 후산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통해서 더 중요하겠지만 또 국가보훈처나 정부에서도 이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서원등급이 상향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기념사업회가 이제 뭐 우리 회장님 공동대표로 계시지만 기념사업회가 앞으로 이 순국 100주년이 끝나고 나서라도 원래는 특별한 해이긴 하지만 끝나고 나서라도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울산시가 어떻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기념사업회는 어떤 형태로 이제 꾸려나가실 예정입니까? 뭐 그 목표가 있다면. 예. 우선 그 박상진 의사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일단 그 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예. 금년 말이 되면은 100주기가 마무리함과 네. 동시에 자동 해제되는 이런 조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향후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올해에 거행되는 26개 사업이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의 전초전으로 전초전으로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본부가 향후 등급 상향에 매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여권의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하면은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실제로. 네. 예. 그래서 부담이 큰 만큼 회원들의 실제로 보면은 분담금 역시 각자 분담금이 조금씩 있는데 경기의 부진으로 납입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부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게 이런 게 없나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희들은 우리 회원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데 이것마저도 잘 안 들어오니까 이 회장 혼자의 힘으로는 진짜 감당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 예. 중차대한 일을 하는 단체에서는 뭐 보조금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뭐 지역에 있는 사회공헌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충분히 뭐 도네이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후원금 쪽이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역시 이 코로나하고 역시 관계가 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이 울산 북구에서는 원래의 본회의 사무실을 이번에 제공해 줬습니다. 계속 외부 사무실을 쓰면서 사무실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네. 북구에서 고맙게 북구청장님이 사무실을 제공을 해줘서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향후 관계관청에서는 사단법인 우리 역사 세우기 운동본부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 복지 후원센터라는 게 이런 게 뭐 이게 법적으로 설립하면은 네. 된다고들 하는데 네. 이것이 설립되면은 저희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담은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예. 이 회라든지 단체가 참 이끌어 나가기가 힘드는데 또 우리 북구청장 이동건 청장님께서 사무실도 마련해 주시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예, 예. 이렇게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 이 100주년 기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서원 등급에 이제 매진하겠다 이 말씀 해주셨고요. 예.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있는 동상이랄까 또 이 시대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이 문헌이나 또 이 구술과 다른 그런 그 생가의 기념 그 공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시설 또 그림 뭐 이런 것들도 뭐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철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 예.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네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우리 박상진 의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순국 100주년에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그럼 기회죠. 우리 회장님 마지막으로 예. 우리 시민들한테 예.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해의 8월 11일은 고은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순국 100주기를 맞이하여 울산광역시는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와 광복회 울산 지부에 거대한 행사를 하도록 맡기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1년 전부터 열심히 행사의 성공을 위하여 매진하여 왔습니다. 감히 시민 여러분들에게 바라건대 박상진 의사는 나라가 일제의 속국으로 되었을 때 우리나라 제1호 판사가 된 직책을 버리고 모든 가산을 탕진하여 오직 국권 회복에 매진하시다가 1921년 8월 11일 대구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 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국가에 내게 주신 서훈 등급이 왜곡됨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서훈 3등급에서 1등급 대한민국 장으로 환원시키겠습니다. 3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고 국회의 의안 발의로 통과가 되어야 한다니 시민 여러분들의 동참과 함께 정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시민들에 대한 당부 말씀하셨는데요. 예. 빠른 시일 안에 국회의 의원 발의를 통해서 서울이 1등급으로 예. 지금 독립장이죠. 예. 3등급이고요. 3등급이 이제 대한민국 장, 1등급이 대한민국 장으로 그렇죠. 바뀌어야죠. 예. 1등급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래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가서 빨리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람입니다. 예, 예. 언론기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예. 일단 오늘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로 계시는 유복수 회장님 만나서 여러 가지 기념사업 관련 또 상황과 또 앞으로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본부가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